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5월 12일 진단키트 시젠 랩지노믹스 수젠텍 BCL 바이템메드 바이오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지에도 제가 올렸지만 장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 나던 종목도 좀 익절을 하고 했는데 오전보다 제가 공시를 올렸던 것보다 훨씬 많이 주가가 내려갔다가 다행히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끝났는데요. 이 외국인의 이 매도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네, 지금 2조 7천억을 매도를 했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에서는 1,600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오늘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차트가 좋게 진행이 되었다가 자, 이렇게 또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갈 자리에서 네, 자꾸 이렇게 음봉 맞으면서 못 가게 되면 결국에는 못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다기보다는 조금은 뭔가 애매합니다. 지금 올라갈 듯 하면서 자꾸 못 가니까 애매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증시만 안 좋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다우, 뭐 니케이 지금 해외 증시 중국 빼고는 다 오르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유럽 증시도 좀 많이 내렸고요. 자, 일단은 내일이면 옵션 만기일인데요. 외국인이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옵션 만기일에 대비하기 위함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외국인의 흐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 전에 옵션 만기 다 돼서 이제 4조 7천억을 매도를 했고요. 거의 뭐 5조 가까이 매도했고 기간도 1조 한 6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고점에서 이제 물량을 쏟아 부은 것만큼은 이제 주가가 심각하게 많이 내리진 않았는데 이렇게 계속 이제 갈 자리에서 음봉을 때리니까 좀 기분 나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도 마찬가지 외국인이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4월 26일 정도부터 해서 한 1조 이상 네, 매도를 좀 한 것 같고 기간도 매수로 돌아섰다가 계속 매도하는 점. 그래서 이게 올해 들어서 사실 좀 시원시원하게 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요쯤에서 이제 좀 한 1조 정도 매수를 했었는데 그죠? 작년이었네요. 그것도 올해 들어서 1월달 제외하고는 시원시원하게 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증시에 자꾸 네, 힘이 뭔가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예의주시하면서 내일 마무리 그 다음에 금요일에 어떻게 될지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이 수익도 좀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물도 보시면 나스닥과 다우가 또 내리고 있죠. 네, 이게 단기적인 하락이 아니고 지금 3일 연속 3일 연짝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오니까 뭔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악재가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19가 또다시 확산되는 것인가 뭐 그런 소식이 일단은 시원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서 주가만 이렇게 내리니까 조금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공지를 좀 올렸고요. 10년물은 뭐 안정적입니다. 지금 요새는 뭐 채권 수익률이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지 좀 된 것 같고요. 이제 1.6% 정도에서 크게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외환도 네, 달러도 좀 오르고 있죠. 네, 지금 보시면 저점 찍고 반등을 합니다. 이 저점까지 안 내려가고 여기서 이제 꺾어서 다시 올라가는 추세인데요. 여기도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증시는 뭔가 찝찝하다. 네, 지금 내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이 5월 중순부터 다음 달 6월까지 어떻게 이 지수가 흘러갈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대장주 삼성전자가 좀 지지선을 깨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이 대형주 움직임도 좋지 않고 뭔가 지수를 끌어갈 만한 소스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요. 항상 조심하면서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이 장이 네, 코스닥 장도 너무 안 좋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진단키트나 네, 그런 종목들이 좀 크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시젠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00원 또 내렸고요. 8만원 겨우겨우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했고요. 자, 61선은 그래도 지킬 건가 봅니다. 네, 61선 지킬 마음으로 주가가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 자, 쉽사리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힘이 좀 필요하거나 아니면 공매도 상환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혀 시즌을 주가를 올리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시즌은 5월 20일쯤 돼야지, 네, 그 이후가 돼야지 주가가 좀 상승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자사주 매입도 진행이 될 거고 하니까 그때를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계속해서 공매도를 쌓아가고 있고요. 시즌 지금 공매도 잔고를 좀 확인해 보면 92만 주입니다. 네, 지금 17만 주, 18만 주, 19만 주 이렇게 하다가 거의 뭐 몇 배가 되었나요? 4배 이상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공매도 잔고를 쌓아가면서 적지 않은 공매도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50만 주 거래해서 7만 주 정도면 거의 7분의 1이니까 13%? 네, 13%, 14%네요. 그래서 공매도가 지금 멈춰야지 시즌도 좀 올라갈 것 같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공격을 받는데 주가가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참.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시즌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도 좀 했습니다. 1분기 매출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비에 이제 증가를 했는데 사실 전년 동기비는 이미 시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많이 예상을 했던 터라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실적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계속 가지시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시젠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로나19가 빨리 진압될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경기가 좀 살아난다 하지만 아직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전혀 이 개선된 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까지만 해도 백신 개발이 되면 이제 코로나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지금 그렇지 않죠. 오히려 환자 수는 매일매일 이제 수십만 명씩 계속 걸리고 있고요. 이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이 차질이 생기고 있고 그 백신조차도 뭔가 부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변이에 대해서 효과가 좀 떨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변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시젠 일단은 저는 5월 20일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영업이익은 1939억 원이고 순이익은 1642억 원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뭐 매출과 영업이익은 좀 그렇지만 순이익이 좀 잘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컨센서스 예상을 보면 순이익이 이제 1439억으로 예상이 좀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순이익이 잘 나왔고요.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조금 이제 100억 정도 네, 줄었네요. 근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원래는 이제 당기순이익이 제일 중요하죠. 기업 자체가 이제 벌어들인 돈이 중요하니까요. 어, 200억 정도 증가한 것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즌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 연간 실적이 제가 처음에 시즌을 분석할 때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컨센서스가 좀 떨어졌고요. 원래 이제 영업이익이 7,500억 정도였고, 7,700억 정도였고, 당기순이익이 6천억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은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작년 수준까지 낮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일단은 시젠 같은 경우는 작년 수준만큼만 나오더라도 네,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작년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6천억이 영업이익이라고 치면 뭐 시가총액은 한 5조에서 6조 정도는 충분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즌 같은 경우는 어 2조 정도인가요? 네, 시가총액 2조인데 4조 정도라고 하면 오버슈팅 한다면 네, 충분히 전고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매도가 좀 상한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오를 기미가 보이거나 네, 바닥을 이제 계속 요 자리를 지켜준다면 저도 한번 다시 신규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투자자 보면 외국인이 또 팔았죠.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팔니까 이렇게 주가가 놀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엔 랩지노믹스고요. 100원 내려서
9,600원이고요. 랩지노믹스도 아슬아슬하게 지금 바닥 라인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가 되지 않았고요. 5월 14일에 발표 날 것 같습니다. 5월 15일 전에 내야 되는데 5월 15일은 주말이니까 5월 14일 금요일에 딱 낼 것 같고요. 실적이 좀 저는 랩지노믹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일단 시장에서는 작년만큼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이상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랩지노믹스 최근에 인도 변이 바이러스, 인도발 이 수출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계속해서 2분기도 좋게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랩지노믹스는 아주 낮은 가격에 위치하고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1선 뒤졌으니까 서서히 이제 반등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어, 이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한번 했으니까 또 큰 폭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 기준을 좀 실적 정도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올라갔던 종목이니까요. 네, 정말 예상하지도 못하게 내려가고 정말 예상하지도 못하게 올리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큰 하락폭을 이틀 만에 올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러고 또 질질 끌다가 이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정말 세력주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제가 랩지노믹스 자체를 좀 막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지금 종목이 투자하기가 워낙 어렵고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좀 생각보다 이 투자 이 가치를 보고 오래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을 때는 오래 가지고 가면 종목은 아니고요. 상승 추세로 이렇게 전환을 했으니까 한번 그렇게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저도 다시 한번 노림수를 가지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만큼 이미 다 내려왔거든요. 61선까지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투자자는 외국인 기관 좀 매수했고요. 자, 수젠텍도 잘 버티는 듯 하면서 또 하락이 나왔고요. 참 진단키트 종목들이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상승이 나올 때도 시원시원하지만 하락이 나올 때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내리니까요. 수젠텍도 지금 21선 뒤져서 얼핏 보면 이제 다시 올라갈 것 같은 패턴인데요. 항상 그 패턴을 깨버리는 이 진단키트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저도 21선 지지하면서 재차 상승을 예상했지만 이렇게 61선까지도 하락을 시키니까 수잔택도 조금은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 패턴에서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시다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이런 바이오주 진단키트 종목들은 비중을 아주 작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PCL이 드디어 조정이 나왔고요. 크게 계속 올라가다가 한번 음봉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원체 이제 슈팅을 강하게 줬으니까요. 매일매일 올랐잖아요. 근데 이점에서 익절을 할까 하는 이제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래도 될 것 같고요. 네, 21선이 열심히 이제 올라오는 상황에서 21선 한번 딛고 추가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PCL은 이미 뭐 언급드릴 때부터 벌써 뭐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네, 뭐 미련 없이 매도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뭐 월봉, 주봉, 일봉 다 볼 필요 없이 계속 그냥 올라가니까 네, 어느 정도 타이밍 지지선만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바디텍 매도고요. 100원 내려서 2350원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랩지노믹스 시젠 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61선까지 주가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61선 근처에서 오늘 한번 슈팅을 줄까 하다가 다시 눌렀는데요. 자, 장만 좀 좋다면 저는 진단키트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냥 장 따라 그 흐름 따라 그냥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바디텍메드도 마찬가지로 61선 지키는 라인 보면서 반등을 준비해야겠다. 다음 바이오니아는 생각보다 더 내렸고요. 네, 61선 깨버려서 이 바이오니아 종목은 좋지 않네요. 지금 정말 지독하죠. 네. 진단키트, 코로나 진단키트, 독감 진단키트 동시 진단된다는 그 뉴스를 내고 네,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이렇게 음봉을 내리고 거의 뭐 6일 연속 하락을 시키면서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을 났습니다.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종목이. 반토막까지는 아니네. 한 60%. 그러니까 정말 지독하죠. 그래서 바이오니아는 저는 제 기준을 좀 벗어났기 때문에 네.
16,000원 정도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신규 진입 그리고 추가 매수 금지입니다. 네, 지금은 오늘 60일선 벗어났을 때 좀 끊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또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 진단키트 전체가 뭔가 움직임이 마음에 들지 않네요. 자, 그래서 월봉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 전체적으로 다 반등을 해서 제가 리뷰를 시작했었고요. 실제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17,000원, 19,000원, 19,000원 정도였죠. 네, 거의 뭐 리뷰 시작한 가격까지 다 내려왔네요. 자, 이 정도에서 리뷰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일단은 네, 랩지노믹스 한번 주시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도 다 그렇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진단키트는 이대로 저는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분명히 시세 한번 더 줄 거고 그 타이밍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